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드디어 기다리던 제미나이 3.0이 나왔죠. 정말 한 2, 3일? 예, 2, 3일 정도는 제미나이 3.0과 엔타이 그래비티 요 두 녀석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승주님. 예. 예, 나노바나나 프로도 있었고요. 자, 그럼 저희 제미나이 3.0과 관련해서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도파민 나오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약간 벌써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한번 터지고서는 사그러드는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그만큼 재미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면 벌써 옛날로 느껴지는데 9월 30일 가을에 초입에서 손해 4.5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10월 1일에 피리어드 랩스 이런 데에서 약간 그 과학에 대한 거가 좀 신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틀라스가 10월 21일, 그리고 10월 30일에 저희 정선님이 저번에도 한번 다뤄주셨던 오픈AI의 내부 목표 발표. 네, 풀스택 컴퍼니가 되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했던 날이었고, 맞습니다. 26년 9월 정도에 AI 연구 인턴 정도, 그다음에 28년 3월에 자율주행하는 AI 연구자, 뭐 이런 거 발표했었죠. 그다음에 11월 12일이 5.1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4 스타일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5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지만 저도 한 번밖에 시도를 안 해봤는데 이거 은근히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룹 챗GPT 안에서. 그래서 저도 한두 번 초청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봤는데 흥미로웠어요. 네, 저는 저걸 못 열어봤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앱에서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이거 오픈AI가 또 이거 또 확장세네.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소셜 관련된 거 하는 거로 계속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다음에 11월 17일. 요 시기가 그 한국에서 그 오픈AI 디벨로퍼 데이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녀왔었고요. 그다음에 17일에 그록 4.1인데 벤치마크가 꽤 괜찮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제미나이 3.0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챗GPT도 그록도 그 사이에 비스무리하게 우리도 이만큼 진보했습니다라는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늘 그래왔듯이 마지막에 발표하는 거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제미나이 3.0이 11월 18일 이게 미국 시간이고요. 나왔고 그랬더니 바로 19일에 이름이 좀 길긴 한데 5.1 코덱스 맥스가 나와서 이제 우리도 그 대응하는 정도가 있다라는 걸 오픈AI가 얘기를 했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미나이 3.0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제미나이 3.0과 엔타이 그래비티를 막기에는 5.1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덱스에서 어, 잘 되고 있다. 계속 잘 될 예정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졌고 20일에는 나노바나나 프로가 발표됐는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구글의 생태계 안에 다 들어갔어요. 이미지 다루는 거에 나노바나나 프로가 다 들어가서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노트북의 램 등에서. 예. 그리고 심지어는 안타이 그래비티에서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엮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오픈AI는 앞에서 한 그 피리어드 랩스는 오픈AI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파생한 딥마인드와 같이 오픈AI에서 파생한 그런 조직이었지만 과학에 대한 뭔가 일어나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오픈AI는 계속 꾸준히 과학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가을이었거든요. 여름 가을. 그래서 과학에서 지금 뭔가 발견들이 일어날 조짐이 있고 그걸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게 아까 그 AI 과학자 그러니까 AI를 연구하는 과학자이긴 했지만 어쨌든 과학 전반으로 딥마인드가 원래 그거를 주력으로 하사비스가 늘 얘기했던 건데 오픈 AI도 지금 계속 그거를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게 좀 발표가 났어요. Early Experiments in Accelerating Science with GPT-5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포스팅과 논문 그다음에 팟캐스트가 나왔는데 제미나이 3.0 하느라고 저도 별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마도 2026년의 예고편이겠죠. 네, 아마 2026년은 이 AI와 결합한 바이오 쪽에 많은 진보가 또 저희 이번에 모델 쏟아지듯이 쏟아질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가장 저희 이런 말씀드린 건 좀 그렇긴 한데 주식시장의 하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많이 쏠려 있고 또 어쨌든 연구자가 되었건 이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되었건 결국은 수익 모델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리턴이 막대하게 쏟아지는 곳 쪽으로 인센티브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소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지구 온난화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좀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성이 잘 세팅되는 곳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주로 바이오 아니면 이제 파이낸스 뭐 이런 쪽들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은 많이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뭐, 이제 약간 실험과 동시에 검증 가능한 뭔가 하는 거가, 여러 과학 안에서도 여러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피어리어딕 랩스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저희가 그쪽 필드를 다 모르기 때문에 뭐 커멘트를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약간의 지식이라도 저는 또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 소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그널들이 강하게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 재료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뭐 에너지 이런 전반에서도 사실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메인 전문가들이 각자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이런 현상들과 동시대를 읽어내는가를 얘기해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불과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메인 전문가와 AI 전문가의 결합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AI 전문가들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일종의 하니스를 만드는 재주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제미나이 3랑 엔타이 그래비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후반부에 하겠지만 그들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죠. 하여튼 한번 고민할 것들이 많긴 한데 가보겠습니다. 뒤에 섹션에서 저희가 뭐 이미 승주님 주제로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일단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가시죠.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봤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딥마인드의 오리얼 비니얼스, 그 일리아스 추케버하고 동료였죠. 구글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게 25년이 아니라 작년에 일리아스 추케버가 석유에 비유하면서 프리트레이닝이 이제 고온에 다다랐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미나이 3.0은 아니다. 프리트레이닝과 포스트레이닝 모두를 개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끝났다는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그 대중적인 믿음이 작년에 요 발표에서 이야기됐던 확인됐던 부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약이 있었다. 2.5에서 3.0 사이의 델타 그 차이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크다. 아직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 포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요거는 프리 트레이닝 맥락에서의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스트 트레이닝은 완전히 그린필드다. 가림막이 없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인 진보와 개선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3.0도 그거의 이제 부산물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승주님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 기존의 생각들은 이미 인터넷에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는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더 나올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의 고갈론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쓰레기 데이터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정제하고 데이터셋의 품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거를 받아내는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라든지 현행의 트레이닝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컴퓨트 양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진보를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네. 근데 그러한 우리가 뛰어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게 OOM을 푼 건지, 데이터를 푼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아마 중국 쪽에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또 소식들이 흘러서 키미나 딥식에서 그 페이퍼로 한번 싹 정리해서 알려주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풀었다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GPT 5.1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24년도에 있었던이라는 거 확인해주고 어, 벽은 아직 없었다. 아직 없다라는 건데요. METR 시간 지평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다가도 또 까먹고 그러는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이게 모델이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죠. 사람이 수행하는 시간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 3.0은 반영이 아직 안 됐고 5.1 코덱스 맥스는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는 직선보다 살짝 위에 있는 정도? 그거로 이제 계속 시간 지평이 가는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모델이 그냥 수행하는 거는 뭐 지금 시간 단위가 아니라 슬슬 일 단위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냥 꾸준히 뭐 하던데요. 네. 이거 어떤 하니스를 입혀주냐에 따라서 시간은 무한정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즘 나오는 이야기니까. 네. 예, 뭐, 그쵸. 어딘가의 댓글에는 뭐 그거 그냥 뭐 반복 작업, 포르프 돌리듯이 해가지고 시간이 늘어났을 뿐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델이 수행하는 능력은 지금 훨씬 더 긴 시간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이게 다, 이번 판이 그 오퍼스 4.5가 나오는 거로 한번 정리가 되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다음 판은 3월 아니면 5월 정도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됐을 때는 요, 이 그래프가 계속 맞아떨어지면 지금은 2시간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하면 3시간 반 정도가 내년 5월 뭐 그 정도일 거거든요. 3, 4, 5 정도. 그래서 그거는 꾸준히 아까 그 오리올 비니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벽을 만나지 않았고 계속 간다라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게 이 안에서도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파이프라인이 단 하나만 도는 건 아닐 거거든요. 네,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도는 거고 저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빈티지에서 나온 거냐라는 거를 제 나름으로 그냥 한번 와일드 게스하는 방식은 날리지 컷오프를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미나 2.5가 나올 때 날리지 컷오프가 2025년 1월이었어요. 네, 굉장히 그 업투데이트한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건데 이번에 3.0 나온 것도 보면 날리지 컷오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기인 다른 즉슨 같은 빈티지에서 더 2.5가 파생되고 거기서 계속 무언가가 진행된 거의 산출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3.0까지 오고 이제 다음 빈티지 완전히 새로운 빈티지는 날리지 컷오프가 훨씬 더 뒤에 가 있겠죠. 지금 빈티지가 와인의 비유인가요? 아, 네네. 어느 해에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는 건 어떤 수확물, 데이터셋을 일종의 포도의 수확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해 어느 포도의 수확이냐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2025년 1월 빈인 거죠, 지금. 2.5, 3.0 다. 네. 어떤 토양이냐, 네. 벤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혁신들이나 또 여기서 중간 산출물로 얻어지는 데이터셋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AI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밀어넣는 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데이터셋? 네.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데이터들이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그 이들이 배우는 게 많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것도 물론 크지만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많은 안고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경로를 주고 있죠.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로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프리트레이닝이 끝났기 때문에 한참 고원에 머무르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 인류의 과거 진보를 봐도 끊임없는 그 노벨상을 탄 수많은 뭐 아인슈타인부터 저희 1900년도 초반에 그 과학의 어떤 르네상스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의 소트 토큰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데이터셋이 계속 증강돼 온 거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프리 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도 명확하게 얘기하면 포스트 트레인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AI 스튜디오나 엔티그래비티에 막 쏟아놓는 엄청난 어떤 의지의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다시 프리트레이는 데이터셋을 늘리는 거고,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이 늘어나면 이제 그 다음 지평으로 저는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지금 다른 아이디어들도 숨어 있긴 할 텐데 지금 레짐이 너무 계속 잘 작동하니까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 리짐의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퍼스 4.5는 소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나올까 오늘 나올까 막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소문은 대부분 맞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GD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NDA에 걸려 있으니까 오히려 말씀을 못 하시는데 타임라인의 소문은 그런 것들에 리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소문이 약간 분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거의 맞더라고요. 예. NT 그래비티의 클로드 코드판이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이고 얘 곧 나온다. 예, 뭐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엔티그래피티가 지금 뭔가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얘기 이따 NT 그래비티 얘기할 때 한번 깊게 하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전날 바로 모델 카드가 잠깐 공유됐었는데 바로 아카이브에 박제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거 뭐냐? 엔타그래비티 뭐냐? 이거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3.0 발표 전날의 상황이고 그때의 그 소문의 어떤 이 베팅하는 사이트잖아요. 폴리마켓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91%까지 찍었었어요. 그 전날만 근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자세히 다루기는 어려운데 여기 드와케 씨가 또 RL 관련돼서 흥미로운 블로그를 이 즈음에 썼었고요. 근데 여기 비트 퍼 샘플하고 또 약간 말장난이긴 하지만 비트 트자 돌림으로 와트. 그래서 정규님이 요새 그 슈퍼컴퓨터 컨퍼런스에 가셨지 않습니까? 가 계시고 이제 곧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슈퍼컴퓨터 25. 근데 요새 다들 GPU 개수 얘기 안 하고 와트 얘기한다고 이렇게 귀뜸을 주셨잖아요. 예. 이제 무언가 GPU의 컴퓨팅 파워나 개수로 얘기하는 것보다 와트에 그게 이제 점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무게로 달아서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듯 무게로 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정보 효율로 에너지가 지금 지능으로 치환이 되고 있어서 그냥 투입되는 총 컴퓨트의 양이 결국 지능을 나타내는데 그 투입되는 총 컴퓨트의 양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프리커서 선행 지표가 전력량인 거죠. 와트. 예, 그러니까 몇 와트가 여기 소모됐니라는 게 이제 그게 담고 있는 인텔리전스의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포스팅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개빈 베이커라는 분이 트위터에 19일에 올려주신 건데 제가 번역을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한번 요약해 주시죠. 사전학습의 스케일링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 제미나이 3는 뭐 같은 인식인 것 같아요. 사전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플롭이고 그게 뭐 블랙웰이든 TPU든 상관없다. 그래서 토큰 경제학에 대한 것을 좀 짚어주고요. 그록 4.1도 그래도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거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전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는. 그래서 여기서 와트가 병목일 때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 와트당 토큰이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토큰은 그 문자 그대로 수익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인프라 관련돼서는 광학, 케이블, 뭐 냉각, 여기선 냉각은 안 다뤄졌는데 정교님은 냉각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여전히 AI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오픈 AI의 불안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제 몇 문단만 가져온 거긴 한데요. 그렇죠. 그 오픈 AI 불안감 얘기는 뒤에 또 샘 알트만의 트윗과 관련해서 말씀을 할 거니까 바로 나오네요. 디인포메이션의 기사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고 그 트위터 상에서 회자되는 얘기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제미나이 3.0이 상당히 압박을 줬나 봐요. 미리 그거를 알고들 있었을 테니까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샘 얼트만이 쉘로 핏이라는 새로운 모델, 사전학습의 개선, AI 연구의 야심찬 자동화. 이게 야심찬 자동화는 10월 달에 했던 그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의 개선을 여기서도 짚는 거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라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샬럿이 양파 같은 거고 이탄이 있는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토양이 안 좋아서 잘 안 자라는 식물이라는 비유인데 이게 프리트레이닝 토양, 데이터 방법론 인프라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서도 잘 자라는 새로운 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코드명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구글이 제미나이 3.0에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무언가 진보를 이룬 건 맞고 거기에 대응하는 오픈 AI의 어떤 액션? 이미 있다는 거죠. 이미 있고 아직은 이제 발표할 수준은 못 된, 또는 그게 발표는 모델은 있지만 서빙을 못하는 상황, 뭐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일종의 그 컨스피어러시 이론인데 근거는 없지만 사실 이런 진보들도 보면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이퀄 산출물이 되는 세상에 진입하고 있는데 저기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곳도 구글에서도 프리트레인을 만들어내는 어떤 인투이션이 있을 거고 그거는 아름아름으로 금방 다 전파될 거잖아요. 뭐 오픈 AI도 금방 한다고 보고 XAI도 또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상향 평준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추이로 봤을 때는 내년 6월이 오늘의 제미나이 3.0의 중국 버전이 나와야지 맞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반년, 그렇죠. 네. 저 예전에 O1이 나온 게 9월이었고 그 비밀을 파헤쳐준 딥시크의 R1이 나온 게 그 다음에 1월이었거든요. 5개월 정도 되니까 내년 봄이 끝날 때쯤에는 딥시크이 프리트레인의 고원을 어떻게 올렸다라는 페이퍼를 내줄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어이없다고 느껴지지만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6개월 뒤에 비즈니스 같은 걸 얘기할 때는 풍경이 어떻게 바뀌어있지 이거를 믿어지지 않으면 상상도 못 하니까 늘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다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unlearn, learn 프레임워크가 나오는데 저희가 클로드 코드 얘기를 하면서 불과 2달 전에 이야기했던 거가 어떻게 하면 하니스를 잘 만들어서 얘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는 어떤 산출물의 품질이 올라가게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막 클로드의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고 요새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클로드 코드를 더 확장시키는지 그런 하니스들이 막 덕지덕지 달라붙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엔티그래피티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시절도 불과 한 3, 4개월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거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즘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그 하니스를 더 강하게 함으로써 이 모델을 막 갈고댔다면 그 하니스들이 또 한 번 모델에 그냥 캐퍼빌리티 오버행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걸 제약하는 것보다 관료적으로 제약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가드레일만 치고 모델에게 맡기는 게 사실 산출물이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 올 봄에 노원 브라운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승준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랑 딱 연결돼 있는 게 다시 한번 언런 타이밍이에요. 저도 회사에서 굉장히 하니스가 두꺼워져 있는데 그 하니스들의 많은 부분을 또 덜어내고 모델에게 더 자유를 주는 게 우리의 어떤 산출물의 품질이 더 증가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인사이트를 요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3.0이 오늘은 우리를 놀래키긴 하지만 6개월 뒤에는 이게 매우 싸지고 평범해진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요. 그 올린 팟캐스트 하는 그 차마스라는 그 약간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AI는 냉장고다. 네, 냉장고 산업의 리프리저레이터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진짜 되는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승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능이 막 계속 싸지는 그리고
지능이 싸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값도 0이 되고 무언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가격도 0이 되는 거. 적어도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0이 될 텐데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상상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고 이제 늘 그 상상하는 데는 일어날 거에 대한 것과 안 일어날 때 양쪽을 다 생각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조금 더 이 뒤에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바이브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카파 씨가 한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있긴 했어요. 근데 뭐 아주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그게 결국에는 모델과 티키타카 하면서 모델이 아주 그 재밌게 얘기한 오마이갓이라고 얘기한 카파시가 뭘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컷오프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카파시가 한 게 웹 서치 기능을 끄고서는 대화를 했을 때요. 근데 그걸 켜고 하니까 오마이갓 네가 한 말이 모두 맞았다. 그러니까 약간 냉동인간이 된 것처럼 그래서 현실을 알게 된 모델의 그 놀라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모델의 능력을 오히려 얘기를 했거든요, 카파시가. 이런 거를 알아채고서는 내 오류를 수정하고 그래서 뭐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그런데 카파시의 얘기는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 그거는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 대화하고 바이브 체크하고 다른 모델들하고 대화하고 자신의 감각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의미심장한 말인데 등산로를 명백히 벗어나 일반화의 정글 어딘가에 있을 때 이런 의도하지 않는 순간들에서 모델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리까리하긴 한데요. 어쨌든 모델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은 직접 써보면서 벤치마크를 믿을 게 아니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브리에서도 보통 에브리가 약간 일찍 써보는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일찍 써보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바이브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육성하고 있는 벤치마크 세트. 그러니까 준비된 팀이라는 거죠. 언제든 무슨 모델이 나오든 바로 스스로를 온보딩하고 며칠 사이에 이걸 공유할 정도로 모델의 그 어떤 분위기라던가 뭐가 가능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팀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미나이 3.0이 나왔을 때 이제 주변에다 물어보면 여러 풍경들이 있었어요. 모르는 분들,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 뉴스는 봤어요. 근데 뉴스만 봐요. 바로 입력해 볼 수 있는데 모델이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입력은 안 해보는 영역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모델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를 즐겨 말하는 분들이 있고, 모델의 단점을 얘기하는 걸 즐겨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성향이 갈린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뭔가 이미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텔스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게 되고,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나왔을 때 온도 차이가 극명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맞습니다.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속 좋아질 테니까 과거에도 많은 회사들이 섣불리 창업했다가 이 모델의 어떤 초인적인 능력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애플리케이션을 할 거면 나는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모델이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이 모든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면서 수도 없는 성공과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사람이 후자인 거죠, 명확하게. 네. 첫 번째로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거는 영원히 익스포넨셜하게 계속 가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언가 시작할 타이밍은 되지 않는다라는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비즈니스는 잘 모르지만 개인의 차원에서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는데 첫 프롬프트 할 때 얼마든지 그냥 아무거나 입력할 수 있는데 잠깐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새 모델,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될까라고 해서 오히려 멈출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써봐야 된다고 봅니다. 새 모델이 나오면 뉴스 한쪽에다 틀어놓고선 한쪽에선 그 나와 있는 예시를 그냥 복붙해서 넣더라도 써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싶었는데 제가
타임라인에서 이번 주에 봤던 것 중에 제 인상에 제일 많이 남은 거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어? 예, 이게 바이브 체크라는 사이트를 아예 AI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쪽 왼쪽에서는 실제로 이거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코드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보이는 것들이 어, 이게 실리라고 된 게 실리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재밌는데, 복셀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미나이 3.0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저거를 형태를 잡아가지고 작동하게, 그러니까 3D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할까요? 스켈레톤이 달리고 있는 장면. 뭐 지금 이거를 바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샘플을 좀 줄여서 두 개만 하면 SVG가 됐네요. 복셀로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큐가 걸려요. 그럼 이따가 한번 체크해 보겠지만 저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섹션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UI랑 연결되네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게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미리 써본 사람들이 올린 거에 SVG 엄청 잘 되고, 그 다음에 3D, 복셀 이런 거 되게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또 써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함의하는 바는, 하여튼, 아직은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뭔가 프론트엔드에 대한 거라던가,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를 너무 잘하는 모델이 됐다는 거죠.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논문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웹사이트 뭐 온보딩 랜딩 사이트라던가 뭐 기타 등등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아직 모든 유저에게 가 있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비주얼 레이아웃 랩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에이전트는 울트라 유저만 아직은 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왔네요. 스켈리톤이 달려가고 있는 장면. 이제 그러네요. 정말 미치겠다. 그죠? 이거에서 한번 놀랄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거를 피드백을 줘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보통은 코딩 정도로 베리파이어블 하지 않은 영역에서 지금 베리파이어블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각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퀄리티를 인간이 최대한 공들여서 만든 것보다는 아직 낫지만 상당히 근접하게 하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쓰여 있어요. 블로그랑 논문에. 방법론이 어떻게 됐을지는 저희가 제너럴하게는 이해는 하죠. 저런 non verifiable 할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델의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라는 보상 신호를 만드는 일종의 시뮬레이터라든지 혹은 디시전 메이커, 그게 본인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폴리시 모델일 수도 있고 그 리즘에서 했단 거예요. 컴퓨터를 갈아대니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이 연구의 마법순환이라고 올해 중순 정도에 발표한 거 한 번 더 인용하거든요. 이거 부트스트래핑 하는 거다. 계속 더 잘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 의미를 읽어보시는 거에는 제가 제미나이 3.0에서 여러 가지 의미할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뽑은 원픽은 이겁니다. 이게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걸려요. 이거 생성하는데 또 1분 정도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좀 괜찮은 페이지 만들 때는 뭐, 말해놓고 좀 웃기긴 한데 5분 정도 걸리거든요. 5분이면 5분 엄청 짧은 거긴 한데, 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 닉 보스트롬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에서 했었던 속도 초지능, 그냥 이 정도 제미나이 3.0 현재의 지능 수준이랑 수행 능력에서 속도만 10배 또는 100배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것도 이제 상상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100분의 1에 100배 빨라지면 100분의 1 가격에 100배 빨라지면 이게 불가능한 건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상해 보게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근미래에 가능해진다면 지능이 이 정도에서 멈추더라도 엄청난 임팩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제미나이 3.0이나 AI 모델이
해주고 있는 일, 대체하고 있는 일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신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걸 저희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단의 렌즈를 승준님과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 쭉 그 하늘 위로 올려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주 있어 왔던 거죠. 첫 번째로는 농업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 산업혁명의 어떤 그 직조?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서 있었고, 그냥 농업의 예제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산업이 다 농업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2, 3% 정도만 농업에 아마 종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전 인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는 맨날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승주님이랑 저랑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아, 씨를 이렇게 뿌렸더니 좋더라, 뭘 했더니 좋겠더라, 저쪽 동네 누군가가 거름을 만들어서 뭐 수확량이 늘어났더라, 당도가 높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일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때문이고 기계혁명 때문이지만 기계가 밭을 대신 매게 되고 화학이 발전하면서 비료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산업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직업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 기업화됐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 자체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산 수단을 다 잃어버렸지만 인류 전체에서 보면 대풍요의 시대에 진입했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이제. 예, 인류사에 처음으로 굶어 죽는 기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GLP-1으로 어떻게 살을 뺄 건가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진입했거든요. 지금 저희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세상이지만 그 한 200년 전, 150년 전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매그니튜드,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의 적 변화를 가지고 저희도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끝날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걸렸던 게 지금은 훨씬 더 2년에 짧은 일어날 시간에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앞으로 2년 동안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게 어떠면 맞고, 어떤 영역에서는 모든 건 아마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버티컬별로 다르게 올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모델의 발전과 얘들이 막 먹어가고 있는 도메인을 보면 사실은 그냥 퓨어 인포메이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제일 빨리 끝나고 있잖아요. 베리파이어블한 도메인에 있는 것들은 그냥 모델이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서 지들이 서치해서 끝내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안에서도 앞으로 2년이 이제 20년이라고 봐야 된다. 한 달은 1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0개월을 20년의 인텐시티로 미친 듯이 열심히 살면 우리는 다음 세상에 답을 찾을 거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버려지게 될 거다.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한 세대는 버려졌지만 산업혁명도 한 세대에서 1.5세대 정도, 농업은 2세대 정도가 버려졌지만 인류는 다 다음 영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경제와 뭐와 이런 것들을 구축했는데, 이거는 그냥 AI는 인간의 가장 고유하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인지 능력, 커그니티브 인텔리전스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병목이 나타나고 있다고 너무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내용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델을 쓸 때 늘 요새 저는 병렬로 많이 쓰거든요. 동시에 같은 프롬프트를 하더라도 여러 세션 있는 여러 모델에다 하고 하는데 되게 피로해져요. 그리고 사람은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델은 그런 거가 그냥 세션 하나 새로 열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매니징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큰 병목. 그다음에 지금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꼭 많은 양일 필요는 없지만 더 압축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생성했을 때 이거를 오케스트레이션을 결국에는 사람이 어느 부분 아직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게 안 하면 또 곤란하니까 되게 빠르게 피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병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느껴집니다. 저희가 사실 처리하는
받아들이는 정보나 생산하는 정보,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면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정보의 양도 사실 폭증해 있는 상태라서 네, 저도 정말 어제 그제 일어난 일들이 컨텍스트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요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계속 읽고 계속 뭔가 수행시키고 매니징하고 해야 되니까 피곤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타임 갭을 앞서가는 거에 뭔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약간의 그 그냥 예정된 패배감도 또 있어요.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예,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하니스가 3개월 있으면 모델이 해줄 텐데 오케이. 일단은 그 정도 해서 어, 답을 할 수 없으니 네, 넘어가시죠. 네,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밌는 게 저도 이제 타임라인에서 보고서는 실험해 본 건데 HWP 파일 HWPX가 아니라 HWP를 주니까 읽고 다시 포매팅 해줬어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의 모든 정부와 교육 관련 데이터도 이제 다 AI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죠? 그러니까 아직 HWP 파일을 쓰는 거는 못해요. 그건 좀 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HWP를 읽는 거는 이미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국향으로 이거를 특별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들어가서 나와요. 뭐가 코드가 중간에 실행되는 거 같은 거 안 보이고 그냥 모델이 해요. 왜 이걸 했을까요? 글쎄요, HWP 최근에 소송을 하면서 HWP를 쓰는 거 말고는 HWP 생태계와 제가 거의 안 친해서 저도 매우 안 친하고 싶어 하는, 네, 어쩔 수 없이 쓰셔야죠. 네. 예, 근데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는 HWP로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두리를 하면서도 또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다 거기로 흘러가게 생긴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형태의 장치가 그 오픈 AI의 앱 SDK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정보가 자기네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들어오는 정보들이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른 거죠. 쓰레기 데이터들도 있지만 유저가 직접 자신의 인텐션을 저렇게 무언가 채팅창에 써 넣는 게 비단 한 줄이더라도 걔가 그냥 웹페이지 10페이지짜리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같을 수 있거든요. 밀도가 훨씬 높은 거죠. 밀도가 훨씬 높은 정보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회사 안에서 이런 정보 처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전에 그 Right Questions are All You Need라는 그 에피소드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인텐션을 그 뭐죠? 내뱉는 사람이 직접 치는 프롬프트의 에너지 양과 그거의 퀄리티와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니지하는 프레임워크도 만들게 되는데 큰 의미에서는 저희가 구글과 오픈 AI에 이런 소중한 에너지 있는 토큰들을 다 몰아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하나 또 인상에 남았던 음,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저도 뭐 엄청 깊게 아직 파고들지는 못했는데 놀랐던 순간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미나이 첫 프롬프트를 제미나이 그 웹 앱에서 했는지 AI 스튜디오에서 했는지는 벌써 기억이 희미한데 AI 스튜디오를 선택한 거는 거기에 이미 많은 그 저게 돼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으면 스펙으로 바꿔진 기능이 제미나이 웹앱보다는 AI 스튜디오가 더 빌드가 더 강하게 들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스트루델이라는 그 라이브 코딩, 그러니까 뮤지션들이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 비슷한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여기 쓴 코드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뭐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숫자를 바꾸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바로 라이브 코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프롬프트를 넣고서는 뭐 로우파이 힙합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거의
few 샷에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가 요 코드를 이게 일종의 DSL이에요. 근데 스튜르델에서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를 얘가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서는 음악이 그러면 속도가 지금 느려서 그런데 이거를 뭐 한 0.5 이거 제 주변에 작가분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지금 채팅, 라이브 코딩, 그 시각화 그냥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몇십 년을 투입해서 쌓아온 그 능력을 없애버렸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약간 생각하는 순간 되겠다 싶은 감각이 요새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미나이 3.0급에서는 내가 뭘 생각하면 뭐가 되겠다 이 감각이 약간 형성되는 중이라고 할까요? 돌리기 전에 안다는 느낌인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 가장 본질적인 디스크립션 세 줄을 쓰는 걸 제 머릿속에서 돌려요. 목욕하면서 돌리고 샤워하면서 돌리고 길 가면서 돌리고 해서 세 줄 정도가 만들어지면은 그 에너지가 가장 높은 세 줄. 걔를 야, 나 이거 클로드 코드에 넣을 거니까 스펙으로 뻥튀기 해줘라고 이제 최상의 싱킹 모델을 넣으면 걔가 탁 만들어 주잖아요. 내가 투입하는 세 줄에 들어있는 정보의 에너지 레벨이 그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나름 아이디어의 본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스펙 슈트가 매우 품질 있게 나오고, 그 스펙 슈트 클로드 코드 하니스를 장착한 클로드 코드나 엔티 그래비티나 코덱스 같은 데 던지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처음에 이제 초기 프롬프트를 생각하고 뻥튀기 하는 프롬프트 돌릴 건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질문 정도 받고 해서 한두 차례 티키타카 해서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그냥 돌리면 나오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 나오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걸 가지고 프로덕션을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것도 곧 끝날 문제긴 해요. 네. 프로덕션의 데브옵스도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애를 잘 붙이면 되는 게임이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 해봤고 또 이태희가 다시 구글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이태희가 프롬프트 좀 올린 게 있어서 해봤는데 그것도 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비슷한 거를 만드는데 그냥 이태희는 한 문단만 썼어요.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 무한히 펼쳐지는 공간을 만들어라는데 저는 한 번에는 안 됐고 약간 소리까지 붙여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도토리 같은 거 주우면 소리 나게 그냥 나왔어요. 뭐 하여튼 이런 거가 잔뜩 있는 게 그 바이브 체크 그 아까 보여드렸던 어, AI 스튜디오의 그 번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에 물리학자인 한정훈 교수님의 거를 보고서는 그림을 이렇게 약간 양자역학에 관련된 거 저는 이해는 못합니다만 올려주신 걸 보고서는 이게 어제인데 나노바나나에다가 이걸 입력해 보면 어떨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이산적으로 가가지고 그 계산의 경로가 나오는 뭔가 그런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테이션은 다 못 읽겠는데 정확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훈 박사님이 댓글에 이거 맞는다. 근데 되게 이쁘게 그려져서 책 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에 그렇게 이산적으로 패스가 깔끔하게 이렇게 아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자분이 되게 약간 하여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해서 그 피드백을 줬어요. 그랬더니 나노바나나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했죠. 뭐에 입력을 했냐면 AI 스튜디오에.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물론 그림만 입력을 한 게 아니라 그 대화의 맥락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토런이나 스텝 한번 하면은 이 벡터가 이렇게 이산적으로 가고 있죠. 잘 가네요.
예, 이게 사실은 양자 그 오류 정정에 관련된 뭔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시각화가 지금 상호작용하게 끝나버렸죠. 이게 어제부터 되기 시작한 일입니다. 예. 뭐 나노바나나의 그 유지 케이스는 지금 너무 많거든요. 좋은 것들이. 근데 이제 단면적으로 제가 뭐 인포그래픽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예. 어제부터 되기 시작한 일입니다의 의미는 어제 나노 바나나 프로가 출시됐습니다를 말씀하신 거죠. 나노바나나 가지고서는 썼던 이렇게 두 번째 프롬프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기 전에 될걸이라는 심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될걸. 그다음에 요게 여기로 될걸. 그러면 심증이라기보다는 거의 99%의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사실. 99%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될걸 뭐 하여튼 되겠지. 97%로 해줍시다. 네. 네. 그런 시절에 근데 이게 아직은 인식 자체가 들쭉날쭉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부분은 그 AX에 대한 건데요. AI 트랜스포메이션. 네, 이거 한국만 AX라고 쓰지 글로벌리 AX란 표현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좀 고쳐야 되겠네요. AI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안 된 세상에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요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저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제미나이 3.0이 나오고서는 이거를 좀 핸즈온 워크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그 정보량을 보통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케이스들을 좀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예시가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들이 그 가정에 보내는 교육에 관련된 뭐 한 두세 문단 정도의 글을 AI 스튜디오에다 입력을 하고서는 그거를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바꿔보자라고 프롬프팅을 한 두세 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 소리의 물성 실험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소리를 그 어린이들이 탐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얘기가 짧게 있었는데 그거의 사진을 보고서는 이거를 그리고 상호작용하게 만들고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나눌 수 있는 것까지가 원샷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반의 케이스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맥락으로 할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증강하는가, 또는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썼던 글에서 그걸 인용하고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의미를 짚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놀라시긴 했지만 착 감기는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더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의 전략은 처음에는 원온원을 한 거죠. 집체 교육을 해가지고 모여서 강의를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이제 유치원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거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시간을 써서 원온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감을 좀 키운 다음에 뭐가 좀 뭘 하면 더 좋을까라는 건데 다 며칠 있다가 이틀 있었네요. 나노바나나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되겠다라는 느낌이었죠. 그 나노바나나를 가지고서는 했던 거가 요 위에 있네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도 그 어떤 놀이 기록에 대한 건데 뭐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것도 물론 한 번에 그 어떤 얘기에 대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것도 됐지만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더 와닿았던 거는 그 평소에 기록을 체계적으로 잘 해놓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의미를 짚어주는 슬라이드가 생성되는 거는 이걸 그대로 쓰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제 파워포인트가 원샷으로 이제 찍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 재밌는 거는 제가 프롬프트를 한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의도와 진행 과정 및 그 의미를 소개하는 슬라이드 덱을 만들어줘.
어린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경청해서 교사가 그 재추진을 했는지를 드러내면 좋겠다. 한 문단 정도의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물론 이미지는 생성이 된 거라서 실제로 그 우리 교실의 이미지로 대치를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회의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단계가 있었는데 하나는 처음에 원언원 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유즈 케이스 원언원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소개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원언원을 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 있었는가, 어렵게 느껴졌는가, 아닌가 했을 때는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에 했었거든요. 이게 나왔고, 하지만 어떠한 우려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경로를 탐색하는 작업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개발자가 아니니까, 뭔가 이 인식의 전환을 필요한 거,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예, 제가 이제 메모했었던 거를 그냥 붙여넣기 해놓은 건데요. 예, 이게 힘들지만 이 방식이 사실 쉽게 스케일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은근 좀 재미있고 뿌듯한 부분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접근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거의 제로 데이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유즈 케이스를 찾아서. 네, 맞습니다. 충분한 컨텍스트를 축적한 사람이 어떤 의지의 방향을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마법 같은 일이 그냥 눈앞에 바로 펼쳐진다라는 거를 그 케이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려면은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분들의 맥락에 맞게 들어가야지만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러닝 포인트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주님도 이거 말씀을 하시면서 승주님과 AI 사이에서의 어떤 병목은 없어요. 항상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주제가 나와 AI 사이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병목이 문제인 것들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와 조직들에도 똑같을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 안에 승준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 명의 챔피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챔피언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만약에 챔피언이 무능한 매니저 아래에 있으면 그 무능한 매니저의 능력만큼 아마 후퇴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다이내믹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직의 세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과 어떤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승주님이 초창기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직접 써보면서 본인이 핸즈온하면서 어떠한 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뉴스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조직이 개발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건강한 마찰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아까도 선생님들이 처음에 착 반응을 안 해줬을 때, 물론 제 마음속에서는 내심 실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도달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유즈 케이스가 뭘까? 같은 걸 고민할 수도 있고, 제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 뭐 예를 들면 아날로그적인 접근이라던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교육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들로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희는 개발 조직은 아니니까 더 의미 있는 방향, 교육에서 의미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서 저는 건강한 마찰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와 이제 이 엔티 그래비티가 바로 이어져요. 엔티그래비티 정성님이 아주 그냥 깜짝 놀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아니, 뭐 깜짝 놀랐다기보다 당연히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 사실 UX도 잘 뽑아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부족했었던 지점, 그리고 엔티그래비티를 써보고 하면서 커맨드 라인, CLI, 터미널을 띄우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 엔지니어가 아니셨던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장벽이었을까가 새삼스럽게 좀 느껴져요.
브루로 npx를 인스톨하고 노드를 까는 것 자체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장벽일 텐데 이 엔티그래비티를 다운로드해서 그냥 설치하고 켜고 나머지를 그 안에 있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게 하는 거에 그 작은 허들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거 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뭔가 아주 그럴듯한 거는 못 만들었지만, 이거 되겠구나 싶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만이 아니라 일반 유저들은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에디트, 편집이 쉽게 되지 않는 거가 되게 불편해요. 왔다 갔다 못 하는 거. 단축키로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폴더의 개념, 폴더에 프로젝트들이 서브 폴더에 어떤 식으로 늘어져 있는지 엔지니어 출신들은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예. 근데 웹 앱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에서는 못하는 배치 작업들이 일상에는 너무 많거든요. 뭐 파일을 한 번에 쭉 변환한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직조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어 이제는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엔티 그래비티나 클로드 코드가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류의 방향이 있는 것 같고 이 엔티 그래비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코덱스라든지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클로드 코드는 느낌상으로 보면은 그 조종관이 굉장히 많은 어떤 우주선의 콕핏에 앉는 그런 느낌이고 코덱스나 엔티그래비티는 그냥 테슬라 우주선에 앉는 그런 훨씬 기분이거든요. 에이전틱하죠. 예. 훨씬 에이전틱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본인의 컨트롤러빌리티, 제어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 하는 엔지니어 출신들은 클로드 코드가 훨씬 더 편하고 좋게 느껴질 텐데.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는 거기에 스킬을 붙이고 에이전틱한 어떤 뭐 가드레일들 이런 것들을 막 그 MD 파일들 프롬프트 덩어리들을 쭉 막 이어붙이는 형태로 또 그 자체가 패키지화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의 편안함에 느끼고. 근데 이제 엔티그래비티나 코덱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매우 너무 관료적인 거다. 왜냐면 그렇게 네가 어떤 프로세스를 제한하는 그 능력조차도 모델이 훨씬 많이 알 텐데, 날리지 측면에서. 왜 굳이 그렇게 막 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우리가 훨씬 우월한데? 이 방향이 두 개가 갈려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는 클로드 코드를 굉장히 편하게 느꼈었는데 에이전틱하게 지가 알아서 해버리는 것들에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고 클로드 코드로 많은 하니스들을 뭐 TDD 스펙 먼저 쓰게 하고 테스트 쓰게 하고 테스트 통과한 것들만 구현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강하게 하니스를 걸었던 거를 한 이틀 동안 거의 다 걷어냈거든요. 그냥 엔티그래피티한테 에너지 준위가 높은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어떤 그 에센스를 잘 공급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이런 쪽으로 한 이틀 동안 생각이 또 확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5월 달에 코덱스 나왔을 때 오픈AI에서 그 풍요의 마음, 어번던트 마인드라는 얘기로 어반던스 마인드셋 예, 어번던스 마인드. 하여튼 그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온도 확 확 와닿지 않았죠. 네, 근데 지금은 어 그거구나 싶은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엔티 그래비티가 클로드 코드에서 어색하게 느껴졌었던 부분들, 약간 IDE와 어설프게 융합돼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냥 윈도우 한 칸 정도만 붙여놓은 거지. 커서 레벨에 이렇게 에디터와 깔끔하게 붙어 있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차라리 터미널과 이맥스를 쓰는 걸 선택했었는데 얘가 저는 솔직히 커서의 열혈 유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엔티그래피티가 주고 있는 어떤 이게 커서에 이미 구현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커서는 거의 안 쓰거든요. 유료 결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느끼는 그냥 충격일 수도 있는데 클로드 코드가 어색하게 있었던 불편함들이 여기에 너무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저는 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하는 게 아주 가관이지 않았습니까? 플레이라이트나 뭐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롬 익스텐션 한번 설치하기 유도한 다음에는 바로 그냥 브라우저 아마 CDP 쓰는 것 같은데요. 크롬 데벨로퍼 프로토콜 써가지고 바로 버튼 눌러서
프론트엔드단에서 유저 테스트 하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콘솔에 로고 못 찍히나 보고서는 계속 고쳐 나가니까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잘 되는 것들이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거 녹화하던데요. 네, 녹화해서 아티팩트로 다 남겨주죠. 네, 테스트 통과 실패한 것들 케이스부터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과정도 굉장히 에이전틱하게 잘 분기하고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모델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드 코드 베이스로 무언가 하니스들을 계속 강화하고 안에서 스킬셋들을 집어넣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 방향성은 그냥 빨리 언런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델은 제미나이지만 결국에 하니스는 윈서프 핵심 인물들이 가가지고 캐스케이드라는 이름이 슬쩍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모델이 나오더라도 AGI가 나오더라도 하니스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하니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계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레이어가 생기든 그 레이어 위에서 추상화하는 걸 저희는 계속 하니스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하니스는 영원할 거라서 그러나 그 하니스가 하는 그 역할과 어떤 레이어의 준위 계속 앱스트랙션 방향 상향으로 올라갈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 그 엔티그래비티 그 윈드서프 창업자가 나와서 한 10몇 분짜리 데모 하면서도 쓰는 그 프롬프트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물을 가장 그 명료하고 석싱트하게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가 중요한 거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다. 얘가 알아서 다 하니까. 하나 딸깍 넘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오버스하게 뭔가 하기,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기보다는 딱 핵심을 하면 알잘딱각센으로 모델이 한다가 제미나이 3.0에서 좀 내세우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방향성은 모델의 캐파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엔티그래비티나 클로드 코드나에 남기는 이 작업들의 트레일, 성공한 작업들은 데이터셋으로 들어갈 거고, 성공하지 않은 것들은 버려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얘가 익스포넨셜하게 발전하는 트렌드는 계속 가속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이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부분들에 조금 빨리 알기 때문에 더 좋은 하니스가 만들어서 한 2, 3개월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세상이 금방금방 끝날 거니 그 하니스 자체를 파고 엔지니어링적인 거 파는 거는 노력을 조금씩 조금씩 덜 써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현실에 있는 문제를 찾는 능력, 그리고 그걸 정의하는 능력, 예전 같았으면 컨설턴트, 비즈니스 컨설턴트, 맥킨지 사람들이 와서 하던 거, 근데 지금 약간 외삽을 해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것 대비 문제를 보유하거나 찾은 게 비대칭인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그쪽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승주님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이 AI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의 전환이 대부분의 문제 보유자, 프로블럼 홀더들한테서 안 일어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들을 저희가 앞으로 1, 2년 동안 많이 보게 될 거고, 네. 그리고 굳이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의 보유자, 어디 뭐 중견기업으로 칩시다.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위해서 굉장히 비싼 B2B 사스라든지 이런 거에 예를 들어 연에 100억을 지불하고 있었다고 치면 이 AI를 하는 사람들은 그 100억을 지불하면서 하나의 회사가 고용되고 30명에 뭐 50명 유지보수까지 치면은 100명 단위의 그 맨먼스가 막 들어가서 하던 일을 여기에서 아마 5명 정도가 할 거거든요. 5명 정도 하게 되면 이들은 100억에 하던 거를 30억에 부를 건데 사실상 들어가는 원가는 이 모델의 능력치 때문에 얘를 5천만 원이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5명의 사람에게는 29억 5천만 원의 어떤 마진이 생기는 거고 저쪽에 비효율 덩어리 있었던 산업은 100억의 산업이 통째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생길 거죠. 이 일이 그럼 언제 벌어질 거냐? 저 100억을 지불하고 있었던 프로블럼 홀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마치 팔란티어 같은 회사를 발견하거나 혹은 나의 경쟁사인 누구가 저런 방식을 써서
비용을 엄청 줄이고 훨씬 더 다이나믹한 어떤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했다라는 거를 보게 되는 순간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은 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홀더들과 AI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타임 갭과 도메인 갭, AI의 영역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밸류가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듣고 느끼는 거는 타임갭의 그 어떤 그 신호는 결국에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타나는 그 시점이네요. 그 뒤는 되는구나를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아져서 어떤 마켓에 어떤 다른 평형점에 갈 텐데, 사람들은 그런 결과들만 보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예측을 하는데, 항상 그 부를 거머쥐는 사람들은 그 전환기에 들어가서 그 혼돈들을 정리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중요하고, 그 구간이 앞으로 2년 동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완전히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클로드 코드나 엔티그래비티나 이거를 잘 쓰고 요거를 하니스를 잘 만드는 그 능력을 개발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 능력을 어느 정도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를 가진 사람을 빨리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구축한 어떤 워크플로우가 그 사람을 락인시키고 거기에서 뭔가 계속 리텐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스케일이 보이거나 이런 인간적인 구간으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임은 빨리 내려놔라. 그냥 빨리 사업가적 마인드로 전환하는, 어쩌다 보니 엔티그래비티와 클로드 코드를 조금 빨리 쓴 사업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가장 옳은 방식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결국에는 도망자 연합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야 될 타이밍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자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녹화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오후에 도망자 연합에 제가 이메일을 발송할 거고, 이메일을 발송하고 저희가 뭔가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 안에 프로블럼 솔버와, 그러니까 문제 해결자와 문제를 가지고 계신 프로블럼 홀더들이 혼재해 있어서, 아, 홀더와 솔버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은 필요하겠구나. 오프라인 형태가 됐든 온라인 형태가 되었건 그게 도망자 연합에 나아갈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영상이 퍼블리시 될 때쯤에는 이미 노티스가 나간 상태로 나간 상태일 겁니다, 아마. 되어 예.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나름 팟캐스트의 장점이 비슷한 걸 얘기하지만 저희 멤버들 뭐 성현님, 정선님, 뭐 유진님 저 포함해서 다른 관점들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청취자분들께 어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대화하면서 느꼈지만 지금 현상은 훨씬 고차원적인 거고 그거의 그림자인 매니폴드를 보는데도 그거조차도 고차원이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관점에 따라서 상이 다 다르게 맺히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동 풍경은 또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고 내가 엔지니어에서 관점에서 보느냐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도 풍경은 바뀌어 보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 사람이 보고서는 함께 이야기를 해야지 좀 더 밀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동시대인 거죠. 그랬을 때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더라도 그거를 배제하기보다는 그 싱크리티즘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다른 의견이나 믿음을 가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더 큰 적이 있다거나 더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같이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라서 저는 테크의 가속하는 거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과 신중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좀 소통이 되면 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뭐 좀 나이브한 생각일 수는 있긴 하죠.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다르면 어울리긴 어렵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언런, 런 배운 것만큼 빠르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하던 용어 중에 꼰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관점이 굉장히 한 방향으로 굳어져서 다른 관점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꼰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제일 위험한 세상이 있죠. 빨리빨리 좀 플라스틱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뇌 가소성인 거죠, 일종의. 네, 배워야 되는. 그래서 저는 지난 에피소드에 승주님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란 말씀을 하셨던 거에서 거꾸로 저희 조직에서의 인사이트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모두가 다 유치원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할 많은 거리들이 있지만 오늘 이미 충분히 길게 했기 길게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 재밌었습니다. 예, 승주님 오늘 또 많은 그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